네, 안녕하세요. 아침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질별 육아, 학부모님들이 정말 관심 많으시죠? 저 또한 두 자녀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질인지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기질별 육아의 장단점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보는 우리 아이와 또 집에서 보는 엄마가 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이 아이를 기질별로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고 또 기질을 넘어서 아이의 본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좋은 팁들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네, 흔히 기질을 알면 아이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선 기질은 네 가지, 주로 네 가지로 추려지는데요. 민감형, 그리고 활동형, 충동형, 의지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성인지 알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또 그 기질별로 아이에게 맞는 뭐 육아법 혹은 공부법 여러 가지 환경 설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은 통찰이 있다면 이 기질별 육아는 말 그대로 아이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의 측정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아이의 특성을 온전히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가 하나의 기질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다양한 특성들을 더 자세히 더 면밀히 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기질별 육아의 장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아이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겠죠. 새로운 환경에서 애가 너무 울거나 낯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기보다는 이 아이는 기질이 민감형에 속하니까 새로운 자극에서는 좀 신중하게 반응하는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엄마가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아이의 기질을 알면 아이의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스트레스도 좀 줄고 또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네, 두 번째 기질 육아의 장점은요. 아이의 기질에 맞춘 환경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또 정서 발달에 있어서 환경 설계가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좀 불안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새로운 학원에 갈 건데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아이한테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의 긴장도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충동적인 아이라고 하면 아이한테 좀 일과표를 구조화해서 오늘은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질 육아의 세 번째 장점은요. 부모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우고 또 질서 있게 뭔가를 추진해가고 이런 T형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육아를 할 때도 계획대로 뭔가 착착 진행되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반대로 아이가 제 계획과 의도에 어긋나서 뭔가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거나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의 부모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에 아이들한테 입을 옷을 미리 정해주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난 굳이 죽어도 이걸 입겠다. 이건 입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특히 저희 집 아이들은 간혹 좀 이상하게 뭐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더운데 털 달린 자켓을 꼭 입고 가고 싶다고 한다거나 도통 제 설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전 굉장히 육아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잠깐 멈춰 서서 얜 왜 이럴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아이와 분쟁적인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이런 기질이구나. 이런 성향이 있는 아이구나 라고 아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육아 방식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이 아이의 성향에 맞는 육아를 하고 있는지 혹은 아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의 기질을 알면 아이와 부모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관계를 개선시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질에 따른 육아법에 단점도 있거든요. 기질 육아의 함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아이의 기질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교사의 시선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가 한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특성만으로 아이를 미리 속단하거나 아이의 다양한 씨앗들을, 가능성의 씨앗들을 미리 제한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민감형이야. 우리 아이는 좀 예민해.
우리 아이는 좀 충동적이야. 우리 아이는 좀 고집이 세. 우리 아이는 수줍음이 많아.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향된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의 특성을 미리 재단하고 또 속박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꾸 아이에게 어떤 편향된 시선으로 넌 이런 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부모의 말과 행동에 묻어나고 아이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 애는 자꾸만 충동적이고 너무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부모가 자꾸 제지를 하겠죠. 아이의 사소한 행동에도요. 허용하는 그 범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럼 아이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아마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충동성이 늘어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수줍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좀 수줍음이 많아. 좀 내향적인 아이야 라고 미리 속단을 해버리시면 또 그런 말들을 은연중에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하시거나 아이가 듣게 된다면 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는 좀 수줍음이 많은 아이구나. 나는 좀 내향적인 아이구나. 그 말 자체가 아이를 규정하고 아이의 그런 특성들을 더 강화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넌 이런 아이야 라고 자꾸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반복하면 아이가 정말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좀 무섭지 않나요?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 또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하는 말들을 정말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과 집에서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 제게 들려주신 아이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런 특성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활달하고 긍정적인데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애는 수줍음이 되게 많고 또 내향적이다.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집에서 하는 행동과 또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우선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말은 아이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행동들을 취하고 또 본인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 수업에서는 분명히 발표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건너 들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과학 수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장을 하고 발표를 굉장히 잘하고 정말 리더십이 끝내주는 그런 아이의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 수업은 자기가 정말 너무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아이의 행동이 나타날 때는 그 행동에 들어있는 아이의 의도 또 관심사, 습관 등이 반영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질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기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그 기질 외에 다른 가능성의 씨앗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질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또 굉장히 조용하게 있던 아이가 집에서 굉장히 활달하게 정말 천방지축으로 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는 집에서는 정말 천방지축인데 밖에만 나가면 왜 저렇게 내숭을 떠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실이라는 환경은 친구들과 20, 30명 되는 그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규칙을 따라야 하고 선생님의 지도 아래 본인이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사회화된 규칙을 내재화해서 나오는 사회화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좀 편안하고 또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그런 자유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학교에서는 얘가 이런데 좋아. 또 집에선 얘가 이러는데 안 좋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굉장히 호기심 많은 모습, 천방지축인 모습, 수줍기도 하고 또 주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모두 한 아이가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특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데 대체 이 애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질 육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아이가 타고난 성향을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요. 아이의 기질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 첫 출발점에서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맞춘 환경도 설계할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아이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 것입니다. 넌 원래 이런 아이야. 넌 이런 특성의 아이야. 이런 성격의 아이야. 이렇게 부모님이 스스로 아이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없애셔야 해요. 기질은 기질이고 이런 성향을 타고난 것은 그런 성향을 타고난 것일 뿐 난 너에게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겠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상황별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넌 이럴 때는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그 상황에 주목을 하셔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아이를 존중하고 타고난 성향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좋은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학교와 집에서 우리 아이가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집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미리 짐작을 하신다거나 학교에서 이런 피드백이 있으니까 얘가 어디 가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거나 그런 두 상황에 따른 다양한 행동 특성들을 같이 보시지 마시고 이건 그냥 별개의 환경에서 이 아이가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일 뿐이구나 라고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기질 육아,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고 성향을 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기질 육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아이와 부모님에게 좀 대화의 자유를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MBTI도 비슷한 거겠죠. 제가 T 성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눈물샘이 많고 또 감성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변화 상황에 맞춰서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를 면밀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 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가능성의 씨앗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우리 아이는 상황별로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보이더라. 또 고민들이 있으면 남겨주시고 제가 꼼꼼하게 읽고 피드백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